사람의 생은 마치 해가 지는 풍경과 같다. 언젠가는 어둠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도 노을은 아름답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날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고 있어도 많은 분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외면하곤 합니다.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거나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예전과는 다르게 밥맛이 없어지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의미 없는 변화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몸이 에너지를 더 이상 저장하지 않으려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뭇잎이 겨울을 준비하듯 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개 이런 변화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비슷한 건강 신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인이 마지막 해를 보낼 수도 있다는 5가지 건강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급격한 체중 감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아 예전처럼 많은 양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식사량 감소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만약 6개월 내에 체중의 5% 이상이 줄었다면 이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이 3kg 이상 감소했다면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체중 감소의 원인. 노년기에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면서 체중도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단순히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기가 어려워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면서 면역력 저하와 피로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 저하도 체중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이 예전처럼 잘 소화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감소하게 됩니다. 치아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의치가 맞지 않는 경우 씹는 것이 불편해져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만 먹게 되고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역시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사회적 교류가 적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식사도 거르게 되고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상실감으로 인해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감소가 위험한 이유. 체중이 감소하면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면 몸이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감기나 폐렴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골밀도 감소도 문제입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체중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더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골절은 회복이 더디고 심한 경우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움직임이 더욱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체중 감소를 예방하는 방법. 체중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먹고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식사량이 부족하다면 단백질 보충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실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이나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실천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내 몸에 숨어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과 같은 질환이 체중 감소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몸무게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만성 피로와 기력 저하. 나이가 들수록 피로를 쉽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하루 종일 활발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곤함과 만성 피로는 다릅니다. 만성 피로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없고 몸이 무겁고 늘어지는 상태가 지속되며 앉아 있거나 누워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아집니다.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쉽게 지치게 된다면 이는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기력 저하의 원인. 심장 기능 저하.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힘들어지는 경우라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신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빈혈과 영양 부족. 노년기에는 철분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면 혈액 속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쉽게 피곤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지면서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식욕이 줄어들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와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의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 호르몬 수치가 변하게 되는데 이 또한 기력 저하와 무기력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기력 저하를 예방하는 방법.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습관 유지하기. 만성 피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심장이 약해지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과 발을 자주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를 마사지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피로감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낮잠 관리하기. 노년기에 접어들면 수면 시간이 짧아지거나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 동안 피로가 쌓이게 되고 기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조성하고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관리하기. 피로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피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취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기억력 감퇴와 혼란스러움 증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을 자주 잊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대화를 나누다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쓰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이 흐려진다면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달리 이러한 기억력 감퇴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와 혼란스러움 증가의 원인. 기억력 감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뇌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신경세포의 연결이 약해지고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혈관 건강 문제도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면 부족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가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이 방해받아 기억력 감퇴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도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은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을 약화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방법.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습관을 유지하고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뇌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뇌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을 실천하면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감퇴는 조기에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으므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의 증가. 나이가 들면서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거나 평소에는 문제없이 걸었던 길에서도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진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근력 저하나 신경계 문제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손상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낙상을 한번 경험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근력이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의 원인. 균형 감각이 저하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근력 감소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보행 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지고 작은 요철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신경계 기능 저하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경 신호가 느려지면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기울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낙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혈압 문제도 균형 감각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 감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관절 및 근골격계 질환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약해지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몸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들면서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균형 감각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발끝 들기 운동 벽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옆으로 걷기 운동 발을 좌우로 번갈아 가며 옆으로 이동하는 운동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전선이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명을 유지하여 밤에도 시야 확보가 잘 되도록 하고 화장실이나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활용하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심박수나 호흡 패턴의 변화. 평소와 다르게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장이나 폐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벼운 활동 후에도 숨이 찬 느낌이 들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수면 중에 숨이 막히거나 코골이가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과 폐는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도 저하될 수 있으며 피로감이 심해지고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박수나 호흡 패턴의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박수와 호흡 패턴 변화의 원인. 심장 건강 문제. 나이가 들면서 심장은 점차 약해지고 심부전이나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심장이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 가슴 통증,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폐 기능 저하. 폐의 기능이 감소하면 호흡이 짧아지고 평소보다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와 같은 질환이 진행되면 폐가 정상적으로 산소를 흡수하지 못해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빈혈 및 혈액순환 문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적혈구 수치가 감소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빈혈이 심하면 어지러움, 피로감, 손발 저림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박수와 호흡 패턴 변화를 예방하는 방법. 1. 심폐 건강을 위한 운동 실천.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꾸준히 하면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배로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법을 연습하면 폐활량을 늘리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개선을 통한 심혈관 건강 유지. 음식 섭취도 심폐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싱겁게 먹고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튀김, 가공육 등을 줄이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한 식품, 시금치, 붉은 고기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 수면 중에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아침에 피로감을 느낀다면 베개 높이를 조절하거나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심한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건강 신호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신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 만성 피로와 기력 저하, 기억력 감퇴,
균형 감각 저하, 심박수와 호흡 패턴 변화는 모두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신호를 미리 인지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며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의 작은 변화라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더 오래, 더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